우리는 그를 조선 최고의 천재화가 단원 김홍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가 쥔 붓이 단순한 그림 도구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서민들의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풍속화. 이 평화로운 화폭 뒤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1789년 정조 13년 김홍도는 돌연 동지서행을 따라 중국 연경으로 떠납니다. 당대 최고의 화원이 험한 만리 타국길에 올랐습니다. 단순히 이국의 풍경을 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가 일본 대마도에 잠입해 지도를 그려왔다는 기록까지 존재합니다. 화가가 그려온 지도. 정조는 이 지도를 보고 매우 흡족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왕이 본 것은 산수가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요충지와 적의 침투 경로. 정조에게 김홍도의 그림은 가장 정확한 군사 기밀 보고서였던 겁니다. 우리가 예술로만 감상했던 그 명작들 속에 어쩌면 시대를 뒤흔들 암호가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단원 김홍도, 아니 조선의 비밀 첩보원 단원의 흔적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개혁 군주 정조. 하지만 그는 높은 궁궐 담벼락에 갇혀 노론 벽파의 견제를 받는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올리는 상소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조에게는 궐 밖의 진짜 세상, 민심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눈이 필요했습니다. 그 역할을 수행한 인물, 바로 단원 김홍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풍속화는 단순한 예술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대표작 타작을 보시죠. 농부들은 땀 흘려 일하고 있지만 한쪽 구석을 자세히 보면 기묘한 인물이 있습니다. 갓을 삐딱하게 쓰고 누워 긴 담뱃대를 문 마름. 양반들의 태만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일종의 그림으로 된 민정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재미있는 야사가 있습니다. 김홍도가 저작거리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백성들의 뒷담화를 엿듣고 그것을 그림 속에 암호처럼 숨겼다는 것입니다. 관리들의 수탈, 백성들의 분노. 이 모든 정보는 붓끝을 타고 가장 생생한 형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그림들은 조정 대신들의 눈을 피해 왕에게 직보되었습니다. 정조에게 김홍도는 저작거리에 움직이는 CCTV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심을 살피는 정도였을까요? 김홍도의 화첩 속에는 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밀한 군사적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금강산과 영동구군을 그린 단원의 진경산수화입니다. 붓으로 빚어낸 천하의 절경,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잠깐 시각을 달리해 봅시다. 당시의 일반 지도는 평면적이라 산의 높낮이나 골짜기의 깊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군사력을 강화하던 정조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매복과 기습을 위해서는 입체적인 지형 정보가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가장 눈이 밝은 화원을 파견합니다. 김홍도가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며 그린 조감도식 화법은 우연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의 그림 초본을 현대의 등고선 지도와 겹쳐보면 능선과 계곡의 위치가 군사 작전도 수준으로 일치합니다. 단순한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병력을 어디에 매복시키고 어디로 진군할지 파악하기 위한 지형 정찰 임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김홍도는 화원 신분으로는 이례적으로 연풍현감과 찰방벼슬을 제수받습니다. 찰방은 교통과 통신을 담당하는 자리죠. 그가 부임한 곳과 유람한 지역은 대부분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림은 위장이었고 그의 본업은 정보 수집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붓으로 그린 산수화가 실은 칼을 위한 지도였다는 사실. 이 은밀한 프로젝트는 국경을 넘어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합니다. 1794년 은밀한 지령이 떨어집니다. 김홍도는 붓 한 자루를 챙겨 일본 대마도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지도 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왜구의 준동이 심상치 않던 시기였습니다. 정조는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진의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눈을 가진 화가를 첩보원으로 보낸 것입니다. 그가 기록한 것은 풍경이 아니라 군사시설과 무기고의 위치였습니다. 화첩은 곧 적진에 설계되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김홍도가 그려왔다는 그 상세한 대마도 지도는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적나라한 군사 기밀이었기에 보고 후 즉시 파기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딘가에 봉인된 채 잠들어 있는 걸까요? 왕의 밀명을 받고 적진을 누비던 첩보원 K. 우리가 알던 단원 김홍도의 얼굴은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1800년 정조의 갑작스러운 승하와 함께 모든 비밀은 어둠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럽게 승하합니다. 개혁의 꿈도 비밀스러운 첩보작전도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왕의 죽음은 곧 단원의 몰락이었습니다. 정조의 눈과 귀가 되어주었던 그는 정적들에게 철저히 배제당합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천재 화가였지만 말년은 지독한 가난과 병마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쓸쓸하고 비참한 최후였죠. 그의 마지막 작품 추성부도입니다. 거친 붓터치 속에 스며든 저 깊은 허무함은 인물을 완수하지 못한 회한이었을까요? 조선의 르네상스를 이끈 화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간 비밀 요원. 진실은 저 안개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들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정조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단원의 붓끝이 가리키는 곳, 그곳에 진짜 역사가 숨쉬고 있을 테니까요.